구글구글 14화입니다. 선생님들 어느새 한 해가 가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언제 이어. 업로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오늘 거의 네. 새해 첫날과 그렇죠. 같은 시기에 찍고 네.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언제 보시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때가 어느 때인데 새해 타령이야 이제 이러면서 보게 될지 모르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해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애경쌤, 새해 소망 있으세요? 계획은 항상 많이 세우거든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책을 좀 더 많이 읽겠다. 뭐 글을 써야겠다. 이런 계획은 항상 많이 세우는데 갑자기 이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소망 뭐지? 올쌤이요? 네, 저도 뭐 뚜렷하거나 막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12월 31일 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잘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진 말이네요.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네. 나 올해 잘 지냈어. 올 한 해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2월 31일 날 다시 묻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엊그제 물어볼 거예요. 잘 네. 지내셨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의 소망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가 다른 게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다 어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그러면 좋은 어른이 되고 더 바람직한 어른이 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일까요? 글쎄요. 너무 어려운 네. 질문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여기에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아니 뭐 그건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은 어른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순례주택이에요. 순례주택 그러면은 주인공이 주택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새해부터 이러실 겁니까? 네. 재밌지 않았나요? 주택이 말을 하거나 뭐 그러진 그런 건 않고요. 아니에요. 네. 이게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보통 건물 이름에 사람 이름을 따서 많이 짓잖아요. 이 순례라는 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인데 순례라는 이름이 오늘날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 네, 나이가 느껴지죠. 순례 할머니의 주택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표지가 지금 벽돌 모양이고 문패처럼 유은실 소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순례주택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얼쌤, 네. 유은실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 제목보다 작가님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윤실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윤실 작가님은 이제 1914년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그다음에 마지막 이벤트 이런 소설들을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2m 그리고 48시간을 익숙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순례주택, 그다음에 그림책 나의 독산동 등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올해 2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이벤트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도 유은실 작가님 팬이라서 작품을 꼭 살펴보는 편인데 유은실 작가님 작품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유머를 늘 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머가 가벼운 유머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유머. 그래서 이 순례주택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 순례주택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오수림이야. 역세권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 언니, 오미림이랑 같이 살아. 그런데 도무지 나는 엄마, 아빠, 언니를 이해할 수 없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 빌라촌 아이들이랑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 섞이는 거 별로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빌라촌 아이들이 자꾸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노는 거 전 정말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쪽 아이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누나들
아이, 나 17년 동안 교수 되려고 준비한 거 알잖아. 아이, 교수 준비하느라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도 알잖아. 내가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아, 내가 어떻게 몸 쓰는 일을 하겠어? 어? 아이, 누나, 어렸을 때는 나 위해서 먹는 것도 양보하고 다 학비도 양보하고 그러더니 아, 왜 이제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한 번만 더 나 돈 좀 빌려줘. 나는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입고 수입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20대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학원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아주 고급 학원으로만 다닌다고. 뭐라고 오수림? 방이나 치우라고? 야,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입고 수입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20대가 될 내가 지금 방이나 치워야겠어? 이게 우리 가족이야. 딱 봐도 알겠지만 나는 1군들이랑 안 친해. 나는 2군이지. 1군들은 나를 모질이라고 불러. 그런데 나는 1군들에게 기죽지가 않아. 슬프지도 않아. 왜냐고? 나에게는 술래씨가 있기 때문이지. 술래씨가 누구냐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전 여친이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 여친이 된 거지. 내가 젊었을 때 세신사로 돈을 좀 벌었다오.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집 이름이 바로 내 탑이었어. 그 집을 헐고 지금 이 집을 지었는데 내 이름을 따서 순례주택이라고 불러요. 참, 내 이름은 원래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의 순례였는데 나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뜻을 바꿔버렸어. 순례자 할 때 그 순례로. 어때? 난 내 이름이 참 마음에 든다오. 슬래시에게는 고민이 있어. 1번 썩지 않는 쓰레기, 2번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인간들, 3번 쓰고 남은 돈. 슬래시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 남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순례주택은 주변에 비해서 전세나 월세가 훨씬 싸. 사람들은 대기표를 받고 순례주택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 대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1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지 뭐야.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1군들은 돈을 벌 생각을 안 해. 쌀도 없는데도 언니 오미림은 학원을 놓지 못하고 있어. 이제 곧 집을 비워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쩌지? 아무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오늘은 쌀 1kg라도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어. 이 책을 처음 소개할 때 좋은 어른이 나온다. 좋은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했는데 얼쌤이 봤을 때 순례씨가 좋은 어른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 순례씨를 보면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79살로 나오거든요. 초반부에 나오는데 사실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쉽게 갖고 있기 힘든 게 뭐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그다음에 뭔가 부수적인 면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어른으로서 본받을 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어른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판타지 아닌가. 네. 맞아요. 순례씨는 비행기 여행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너무 많이 배출하는 여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찬을 사러 갈 때도 꼭 반찬통을 들고 가서 그릇을 들고 가서 반찬을 사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심지어는 통장 잔고를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점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를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물주님이신데 임대료 팍팍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 씨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네. 임대료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많이 인상해서 받지도 않고 되게 진짜 이상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현실에 존재할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례주택에 나오는 옥탑방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도 있고 마당도 있어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아무나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넣으면 그걸 거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또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또 자발적으로 채워놓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옥탑방이었죠.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인물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있죠. 일군들. 네. 네. 처음에는 그 일군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뭔가 더 우리가 우월하다는 느낌이 잘 있잖아요, 나간다. 사실은. 맞아요. 잘 예. 나간다. 예.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의미로 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미의 엄마, 아빠, 언니가 바로 일군들이에요. 아주 속물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의지하고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깔보죠. 네. 근데 일군이라고 이제 수리미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순례주택은 빌라촌인데 거기는 또 아파트고 아파트에 좋은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 살고 있고 40평대. 심지어 엄마 아빠가 다 학벌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언니마저도 전교 2등 뭐 이런 인물들로 나오니까 수리미 입장에서는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은 자조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일군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슬래시가 너무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욕망까지도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군들은 그 개인적 욕망이 극대화된 그것만 있죠. 그것만. 욕망만 네.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인물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 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군들이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요. 물론 망할 것도 없었어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 수리미 외할아버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쌀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일군들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없이 기디어 살던 일군들은 쌀 한 톨 없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것은 살아야 되지? 바로 책에서 확인을 하세요. 네, 그동안 잘난 척만 하고 속물적으로 살았던 일군들이 어떻게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는지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극복을 하나요?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얼쌤은 이 작품을 어떤 측면에서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뭐 늘 그래왔듯이 부글부글이 이제 스케줄이 잡히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이런 패턴인데 영업 비밀. 제가 이제 29일 날 도서관을 갔는데 이 책을 빌려간 학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아침에까지 걸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연말과 새해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거를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이 부글부글이 아니었으면 그 시간에 이거를 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수상소방 연기 대상 보셨겠죠?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제가 수상소방 하듯이 아침 감사해요. 6시에 일어나서 나머지 부분 읽었거든요. 1월 1일 아침 1월 1일 예, 6시에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슬래시 같은 어른이 제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는 과연 그런 사람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은 점이 사실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알거지가 된 거죠. 네. 나앉게 된 상황인데 근데 그런 심각한 장면마저도 이 작가님이 되게 재미있게 그려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제 이 책 속에 나오는데 텔레비전 보면 저런 사람 많아. 바닥부터 시작해서 완전 사업가가 된 엄마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았다. 야, 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엄마는 가끔 귀신 같다.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 널 학원도 안 다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랑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 아니. 근데 나한테 왜 그래? 난 못한다고. 나한텐 저런 능력이 없다고. 엄마가 울었다.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는 반에서 중간인 나보고 전교 1등을 해내라는 것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다. 이 장면도 보면 오히려 수림이가 어른 같고 엄마는 수림이가 그냥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말을 듣고 엉엉 울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이 되면서 그 등장인물들을 좀 더 다르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라고 다 어른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줘서 또 재미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 작품에서 보면 좀 되게 좋은 분, 아주 정직하게 일해서 재산을 조금씩 모으고 그걸로 알뜰하게 사시는 뭐 훌륭한 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런데 수림이 엄마는 너무 철이 없고 속물적이고 소비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딸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술래 씨는 수림이에게 사랑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수림이의 외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사랑을 돈으로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수림의 엄마는 달라는 대로 아빠한테 다 요구를 했고 아빠는 그걸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거절하지 못하고 딸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걸 내어줘서 오히려 수림이 엄마가 자기 삶을 살기가 어렵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쌤은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 있으세요? 네, 이 술래씨만큼이나 이제 수림이도 참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 일군들에게 이제 위기가 닥쳐서 이제 앞으로 뭔가 갈등이 예상되는 장면에서 술래씨랑 수림이가 서로를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술래씨가 물었다. 10번도 더 물어본 걸 또 묻는 거다. 오수림, 내가 대답했다. 10번도 더 대답한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가슴이 찌르르했다. 이 넓은 지구에서 나는 어떻게 술래씨를 만났을까? 술래씨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일군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마. 걱정 마. 내줄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감사해. 술래씨는 감사라는 말을 잘한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제 서로 뭔가 난처한 상황이 생겨서 일군들의 잘못까지 짊어지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봐 서로를 행복해야 한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일군들과 대비되는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부분이 뭔가 되게 애틋하고 참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 이런 질문을 이 책이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술래씨의 모습과 일군들의 모습이 대조되는데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술래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술래씨가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글쎄, 막연했다. 술래씨, 길동씨 부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담임쌤.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은 금세 꼽을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술래씨 생각 동의.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너희 집에 16부터 알바해서 20엔 독립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나. 그렇지. 내가 볼 땐 수림이 너 하나만 어른 같다. 현재까진.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돈을 벌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나로서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어른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교사로서도 살고 뭐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도 사는데, 그때 나 자신이 나와 내 주변을 책임지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또 좋은 어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쌤, 이 책을 읽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조금 좋은 어른이 되신 것 같나요? 네, 한 이틀 지났는데요. 이틀치 정도? 네. 이틀치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을 통해서 되게 명확한 상을 더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어른이 네. 뭐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작심삼일 되지 네, 않도록 네, 아직 이틀. 내일까지. 네. 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솔레 씨 같은 좋은 어른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솔레 씨의 모습도 봤고 수리미의 모습도 봤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 이런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라고 또 밝혀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애경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 책이 술래 씨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 수리미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리미의 시선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리미 역시 자신의 일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나와요. 이렇게 수리미 같은 아이가 이 다음에 자라면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책을 읽는 우리 창덕 친구들이 이거 할머니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고요. 어떨 땐 정말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부모님께 추천해서 같이 여기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이야기 나눠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읽으면 용돈 인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여기에 나오는 술래 씨가 돈을 주지는 않아요. 사랑을 주지. 우리 친구들도 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면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술래주택 읽고 좋은 어른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할게요. 안녕. 안녕.